네, 제 PC에는 이미 깃배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실제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이 글이 되게 좋아서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은 뭐 배시 다운로드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설치했을 때 나오는 창들에 대한 캡처를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한번 깃배시를 설치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몇 가지 지식들을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라이선스에 대한 내용 나오면 넥스트 누르시고요. 그리고 요런 화면 나오면은 넥스트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좋아요. 여기 보면은 깃배시 히어라고 하는 요런 항목이 있어요. 요거는 또 좀 이따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요거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요 기본 에디터 설정하는 부분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넥스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김이 깃의 기본 에디터로 세팅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아래 설명 볼게요. 김 에디터는 파워풀, 강력하지만 사용하기 하드하다, 어렵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빔 에디터라는 게 이제 검은 화면에서 마우스 없이 메모장을 쓸 수 있는 뭐 메모장 에디터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깃을 제대로 할 줄 알고 싶으시면은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로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이제 잘 성장하고 싶으시면은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에디터예요. 왜냐면은 회사에 이제 입사하시거나 하시면 아시겠지만 빔 사용법을 안다는 가정하에 작성되어 있는 문서가 많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이제 구글링을 하잖아요. 탭을 켜가지고 뭐 에러록을 넣는 식으로 이제 구글링을 하시게 될 텐데 특히 이제 리눅스 관련한 뭐 할 때 아니면 맥OS 관련해서 뭔가를 할 때는 그 해당 블로그 글이 빔 에디터를 사용할 줄 안다는 전제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도 구글링해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서를 찾더라도 잘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멘토링 하거나 신입 엔지니어 지도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꼭 빔 에디터를 하실 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이따 같이 할 거니까 일단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넥스트 누른 다음에 요것도 그냥 요 화면에서는 그냥 기본 세팅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도 좀 잘 보시면 좋아요. 여기 보면은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깃의 브랜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브랜치 기본 브랜치 이름이 메인으로 세팅이 됩니다. 네, 역시나 아직까지는 마스터라고 하는 브랜치를 기본으로 커런틀리 마스터라고 나오죠. 마스터가 기본 브랜치인 회사가 꽤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브랜치 이름을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뭐 배포할 때 연동이 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요거를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 브랜치 이름은 마스터인데 이걸 세팅하면은 메인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여기를 클릭하고 나서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뭐 트렁크 혹은 디벨롭먼트라고도 바꿀 수가 있겠죠? 요걸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게 깃도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요. 이게 몇 년,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그 흑인 인권 운동 때문에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뭐 주인, 그리고 슬레이브, 노예, 이런 차별적인 용어를 쓰지 말자라는 그런 운동이 서양에서부터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기본 이름이 마스터인데 이런 차별적인 용어는 쓰지 말자라는 움직임 때문에 이게 이제 추가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학생들이나 뭐 이제 초보 엔지니어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같은 저장소에 마스터 혹은 메인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마스터라고 하는 브랜치 이름을 메인으로 바꾸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우리 저장소 이름이 마스터이기 때문에 차별적인 용어를 쓰지 않기 위해 메인으로 전환하겠어라고 했는데 얘를 얘로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냅두고 메인이라고 하는 브랜치를 새롭게 세팅하는 경우를 제가 몇몇 경우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나 메인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같이 있는 이 두 개 브랜치가 같이 있는 저장소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 큰 회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오픈소스에서는 더더욱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 점 주의하셔서 이 설치할 때 이 화면 보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누르시고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포인트 짚어드리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은 쭉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누르시고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블로그 작성자가 되게 또 잘 해주셨어요. 요거 보면은 이제 이 첫 번째 옵션이 기본 옵션이겠죠? 라디오 버튼에서는 요것만 클릭이 되었으니까. 근데 요거를 하게 되면은 체크아웃 시에는 윈도우 스타일, 커밋 시에는 유닉스 스타일이 적용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요걸 선택하게 되면은 체크아웃 시에는 스타일 변환이 없고 커밋 시에만 유닉스 스타일이 적용된다. 세 번째는 둘 다 스타일이 변환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설명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여기서 이제 이 설명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요건 뭐냐면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키보드에서 엔터를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줄바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윈도우에서는 이 줄바꿈 자체가 CRLF로 처리가 돼요. 근데 이제 리눅스에서는 이제 엔터를 치면 줄바꿈이 LF로 처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가나다라 마바사 엔터 치고 아자차카타파하 이렇게 입력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컴퓨터 내부에는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줄바꿈이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리고 리눅스,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에서는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스타일이 다르죠?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내용은 똑같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줄바꿈, 아자차카타파. 근데 컴퓨터 내부에서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CRLF, 줄바꿈이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근데 이제 리눅스나 맥 OS 운영체제,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에서는 LF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왜 깃을 다루는데 이게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저도 이거 실제로 경험했었는데 저는 윈도우를 주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수님, 우리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중에 잘 아시는 분은 맥OS를 본인이 구매하셔서 회사에서 썼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회사마다 엔지니어들이 주로 쓰는 운영체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쓰는 운영체제가 다른데 이 두 사람이 쓴 코드를 합쳐야 될 때가 있는데 두 사람이 쓴 코드를 이제 머지라고 하는 깃의 기능을 사용해서 합치려고 하는데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충돌 날 게 없어 보였어요. 근데 자꾸 충돌이 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요거 줄바꿈이 운영체제마다 달라서 그렇다라는 게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그 옵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팅을 해줬어야 됐거든요. 이렇게 깃배시 세팅할 때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 시 CRLF 관련 설정하기라고 하는 요 명령을 일부러 쳐줘야 이제 운영체제가 다른 사람들끼리 작업을 해도 충돌이 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깃배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엔지니어들은 그건 자동화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런 여기 이런 메뉴를 넣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COR이 오토 CRLF가 true로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만들기 전 이 강의 자료를 만들 때는
이 메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일부러 넣은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깃의 역사, 깃배시의 버전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 장표를 삭제하지 않고 그냥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요 CRLF랑 LF 요게 이제 왜 다른지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네. 이 블로그가 좋은 점이 네, 아주 제가 말한 걸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요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고 요것도 이제 디폴트로 뭐 리베스에 대해선 배우긴 할 건데 이것도 디폴트로 하고 넘어가시고요. 또 크리덴셜 헬퍼도 그냥 기본으로 하시고 넘어가시고 네.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인스톨 누르시면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두서없이 그냥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 글이 꽤나 좋거든요. 그래서 요 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글 제목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깃배시 쉬운 설치. 네,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치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몇 가지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깃배시 세팅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본인만 쓰는 컴퓨터이면은 이걸 해주시면 좋고요. 다른 사람이 쓰는 컴퓨터에 하실 때도 뭐 일단 하셔야 이제 뭔가 깃허브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깃허브 계정을 만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맞게 이제 깃배시를 최초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 맨날 외우고 다니지 않아요. 이게 이제 깃의 준공식 문서이긴 하거든요. 여기 가서 한번 볼게요. 네. 깃을 설치하고 최초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사용자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git config 글로벌 유저네임하고 쌍따옴표죠. 쌍따옴표 안에 좋은도 본인의 이름을 가능하면은 뭐 한글이나 영문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 이상한 닉네임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개인 깃허브 계정에 한번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뜨는 이유가 그 이중 인증 그걸 해놔서 그렇긴 한데 푸시 알람이 안 와서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로그인하고 뭐 한번 몇 개 저장소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이 공개되어 있는 저장소로 가볼게요. 뭐 이 저장소에 뭐 이런 식으로 커밋 이력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 두 사람이 이 커밋을 작성했다라고 뜬단 말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 그냥 여기에서 아무거나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크다운 문법으로 뭐 작성되어 있긴 한데 코드로 이렇게 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이제 코드 혹은 이렇게 마크다운 문법으로 작성되어 있는 글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블레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 줄이 언제 누구에 의해 수정되어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본인 계정 이름으로 연동이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누가 언제 이 라인을 수정했는지 우리는 회사에서 일할 때는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야 그 문제가 발생한 코드를 찾고 뭐 그거를 개선할 수가 있단 말이야, 빠르게.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네. 이름도 그러니까 동료이긴 하지만 그 사람 닉네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회사에서 이 부분을 세팅을 할 때 실명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닉네임 누구예요라고 매번 찾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회사에서 몇 번 그래가지고 뭐 되게 약간 짜증이 조금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팀장님한테 그 팀장님이나 이제 매니저한테 말해가지고 그런 거 이제 프로세스로 개선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실명으로 오래오래 쓸 계정이면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는 게 좋다. 왜냐면은 뭐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그렇겠지만 모든 엔지니어가 다 그렇겠지만 빠르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 줄이 언제 누구 때문에 변경을 했는지를 빨리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 이제 뭐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해결을 하던 아니면 뭐 이때 어떤 일들이 주로 일어난지 탐색을 해서 버전을 좀 탐색을 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여기에는 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git config 글로벌 하고 유저 이메일에는 본인이 GitHub 가입할 때 쓰셨던 이메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 제가 해볼게요. 메시 여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관리자 권한으로 하는 거 습관화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명령창에 제가 여기 제시 드린 것처럼 git config 글로벌 user.name 하고 오라리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미 세팅 해놨으니까 이렇게 입력은 안 할게요. 그리고 git config 글로벌 하고 유저 이메일 하고 여기는 또 쌍따옴표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git config list 이렇게 하면요. 오타가 났네요. 이렇게 하면 제가 세팅한 내용이 이렇게 리스트로 뜹니다. 볼게요, 한번. 여기 보면 유저 네임이 모라리, 그리고 유저 이메일이 러너BR, 제 개인 계정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이제 얼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거 내용 틀리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특히 이 이메일 주소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GitHub랑 연동할 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내가 이거 입력할 때부터 잘못했다. 라고 하면은 요거 해결하는 방법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제가 뭐 답을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방법 이렇게 그 콜론이 이렇게 깜빡일 때는 Q 누르면 나가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요. git config 값 수정 이렇게 하면은 git config 설정 확인 및 변경하기 나와요. 이렇게 문제 해결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있는 명령어를 직접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학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을 하세요. 수정하는 방법은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unset이라고 하는 옵션을 붙이면 gitconfig라고 하는 명령어에 unset이라고 하는 옵션을 붙이면은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세팅하시면 된다. 꼭 반드시 gitconfig 리스트 명령어 또 하셔가지고 실제로 요 config 값들이 잘 세팅이 되어 있나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config라고 하는 이 단어는 configuration 요거의 약자예요. configuration 이거 configuration 요거 엄청 많이 쓰는 용어이거든요. 엔지니어들 요거 다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5초만 시간 드릴게요. 네. 뜻은 환경 설정입니다. 그래서 꼭 configuration 요거 영단어 모르시는 분들은 꼭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얼추 기본 환경 설정이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슬라이드 회사에 들고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이 문서를 찾으시면 되는데 이 최초 설정 이렇게 하면은 아까 같이 본 문서가 바로 나옵니다. 요거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거 들어가셔서 회사 입사했어요. 그럼 윈도우 머신 하나 봤죠? 그럼 깃배시 설치하시고 깃 최초 설정이라고 하는 이 문서를 찾으셔서 요거 세팅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뭐 편집기 세팅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이미 우리가 빔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고요. 네, 요거 벌써 나오죠? 설정하는 것도 나오죠? 네, 컴피그 리스트 하면은 컴피그 관련한 설정을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리스트 목록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유저네임, 유저 이메일 설치해야 된다. 여기 위에 나왔죠? 이렇게 세팅하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아까 충분히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설치까지 끝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리눅스 기초 커맨드 라인 해보도록 할게요.